왜냐하면 이란은 미국과의 긴장 고조를 계속 유지하려는 의지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호르무즈와 페르시아만의 경제적 차원에서 이를 억제하려고 합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까지 미국인들이 내부에서 공격을 받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걸프 지역 북쪽에서 테헤란 방향으로 100km 안쪽에 두 종류의 목표가 있습니다. 핵시설과 에너지 인프라입니다. 그들이 그것을 유지하는 한, 그리고 현재 그들의 지도부가 모든 피해를 바로잡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피해가 누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여전히 같은 시나리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르단을 집중적으로 공격함으로써 그들은 이스라엘에게 우리는 너희와 가깝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가까이 있을 때 너희를 이길 수 있다는 뜻이고 준비하고 있으라는 의미지만 우리는 아직 거기에 도달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이란은 레바논과 이란의 결합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그것을 외부에 두거나 분리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게도 그리고 지금까지 이란인들에게도 이점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란인들은 자기 일에 바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돈이 필요하고 그들의 선박이 자유롭게 항행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여전히 이런 종류의 전쟁을 협정을 통해 끝내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매우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기다리고 있고 이란도 이스라엘과 어떤 활동이 있을 순간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사적 공격 활동, 핵과 이란의 에너지원과 연결된 매우 중요한 목표들에 대한 시험과 관련된 것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란은 잃을 것이 많습니다. 미국이 이란 내 이러한 목표물들을 계속 폭격하는 동안 최근에 외교적 노력이 곧 이슬라마바드에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새로운 보도가 나왔습니다. 아리엘 오세란, 어떤 소식을 듣고 계신가요? 네, 이란 내무장관이 이끄는 이란 고위 대표단이 내일부터 이틀간 이슬라마바드에 머물면서 파키스탄 고위 관계자들과 만날 예정입니다. 보통은 파키스탄 내무장관이 테헤란을 방문하곤 했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이란 측이 움직이는 겁니다. 뭔가 변화를 주고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시도해보려는 것 같습니다. 결국 파키스탄은 자신들이 주도한 양해각서에서 남아있는 것, 구할 수 있는 것을 어떻게든 지키려고 단호한 입장입니다. 또한 카타르도 이 일에 관여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슬라마바드에서 성과를 내지 못하면 그 다음에는 도하로 논의가 옮겨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중재자들은 자신들의 노력이 눈앞에서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죠.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상선을 표적으로 삼으면서 시작된 일입니다. 이는 60일간의 평화를 약속한 양해각서와는 반대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들은 60일 동안 자신들을 억제하지 못했습니다. 꼭 이 상선들을 표적으로 삼아야만 했죠. 그래서 이것이 미국의 보복을 촉발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란은 이후 계속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 측은 파키스탄에 가서 자신들이 이러한 외교적 노력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메이가 설명했듯이 미국과 외교를 하려는 정치 지도층이 있는 반면 아바스 아라그치 외무장관은 오늘 성공 가능성이 10%밖에 없더라도 미국과의 협상은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군부 지도층은 완전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들은 계속해서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미국의 8일 연속 공격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스포일러 경고입니다만 9번째 밤에도 공격이 이어질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덧붙이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는 협상이 계속되고 있지만 그 협상 주변에는 불길이 번지고 있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트럼프가 선택한 방식입니다. 다른 문제들은 다루지 않고 협상을 계속해서 합의에 이르게 하려는 공식이죠. 그리고 파키스탄이나 카타르 같은 나라들은 이런 공식이나 메커니즘에서 제가 바라는 바는 그들이 그 자리에 없었으면 한다는 것이지만 일종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생각에는 카타르도 이란 못지않게 해악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카타르는 중동의 모든 나쁜 일을 가져오는 촉매제이고 감히 말하자면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한편으로는 테러리스트들에게 자금을 지원하고
세력을 키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은 조종자 같은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미국은 안타깝게도 제 생각에는 지금까지 실패했던 여전히 이 공식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오늘 이란이 미국 방어 시스템을 우회할 수 있도록 비행 중에 기동할 수 있는 고속 미사일을 개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로 인해 테헤란이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표적 지정 지원을 받고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아리엘 오세란,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얼마나 우려스러운 일인지요. 하지만 이 모든 시간이 지난 후에도 이란의 역량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네, 보세요, 베니타. 이게 사실이라 해도 충격적인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결국 우리는 그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요. 이란은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고 러시아로부터는 표적 선정에 필요한 정보 지원을 받고 있으며 중국으로부터는 탄도미사일 제작에 필요한 다양한 부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는 그런 우려와 일치하지만 그 흐름이 한층 더 심화됐다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이란이 그들이 동맹이라고 부르는 존재들에게 의존하고 있다는 현실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진정한 동맹이라면 이스라엘과 미국처럼 함께 싸웠을 것입니다. 진정한 동맹은 그렇게 행동합니다. 하지만 이란에 관해서라면 중국과 러시아는 약간의 압박만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면적으로 개입하지는 않으려 하죠. 왜냐하면 이 분쟁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게 되면 그들에게 매우 불리하게 보일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란의 미사일 생산 능력이 크게 약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사일을 보관하는 일부 저장 시설이 타격을 받았지만 여전히 발사 능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이스라엘을 목표로 삼지 않는 또 다른 이유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 능력을 재조정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단거리나 인접 국가들에 대해서는 할 필요가 없는 일입니다. 전반적으로 이란은 여전히 이스라엘에 도달할 수 있는 공격 능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모든 시나리오와 즉각적인 군사작전 체계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알 자미르 이스라엘군 참모총장이 방금 경고한 내용입니다.